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 화홍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는 화성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서울 편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 10명 중 6명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흥시 연꽃 테마파크에 나타난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며 반가워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저어새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군공항을 화성시로 옮기고 수원 군공항 부지엔 첨단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엄연한 자치권 침해라며 수원만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관련 특별법입니다.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군공항을 화성시 화홍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에 화성시로 이전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법엔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군공항이 옮겨갈 화성시 화홍지구엔 군사와 여객, 물류 기능이 결합된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수원에 남게 될 군공항 부지는 첨단산업연구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장은 첨단산업연구단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개를 유치하겠다며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기 남부 지역이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시와 협의도 하지 않은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지역 갈등, 주민 갈등 부추기는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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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도 엄연한 자치권 침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이해 당사자인 우리 화성시 또 화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화성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에 대한 자치권 또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이 철저히 무시된 특별법으로서 마땅히 철회돼야 마땅하고 이번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수원과 화성 간 갈등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화성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이 성공하려면 화성시와의 갈등 해소가 최대 관건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백혜련 국회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시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일단은 화성시에 저는 화성시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사들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화성시 주민들도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광명과 과천, 안양 등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기도민은 서울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경기도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중 6명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포에서 시작된 국민의힘발 서울 편입론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편입에 대한 경기도민의 생각은 어떨까? 경기도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29.5%, 반대는 66.3%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는 찬성 36.3%, 반대 61.9%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안양과 과천, 의왕은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높았습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서울 편입에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서울과 같은 전화번호 국번 02를 쓰고 있는 광명의 경우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광명은 찬성 47.4%, 반대 50.3%로 격차가 2.9%밖에 나지 않아 찬반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무선 70%, 유선 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현안을 두고 경기와 인천, 서울의 지자체장 3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하고 기후 동행 카드와 메가시티 등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 단체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통 현안에 대해선 보조를 맞춰가기로 하고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봄 시흥시 연꽃 테마파크에 선물처럼 찾아온 저어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사비로 먹이까지 챙겨주며 저어새와의 만남을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엔 같은 장소에서 저어새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어새 때문에 연꽃 농사를 망쳤다며 농민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 새가 논바닥에 긴 부리를 넣고 먹이를 찾습니다. 이곳저곳 저으며 다니다 미꾸라지를 발견하자 재빨리 먹어치웁니다. 전 세계에 5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입니다. 지난 봄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전국에서 여기입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정말 사진작가가 어떤 200 내지 한 500mm로 근접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부산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와요. 이걸 찍으러. 50m 남짓 거리에서 사람들과 교감했던 저어새. 이 모습이 고마워 일부 주민들은 자비를 털어 저어새에게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논도 있고 물만 대놓으면은 먹이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미꾸라지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6년 전부터. 변함없이 해마다 이렇게 찾아와요. 그렇게 저어새는 매일같이 같은 장소를 찾았고 여름이 되고 연꽃이 자라기 시작하자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어새가 출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곳곳에 고발 현수막이 서 있는데요. 저어새에게 먹이를 준 사람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소문 끝에 현수막 주인을 찾아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은 저어새로 인해 한 해 농사가 망하다시피 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어새가 논을 휘젓는 바람에 연씨가 자리를 잡지 못했고 분비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면서 변해 그나마 자란 연도 상품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미꾸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부리를 흔들잖아요, 그죠? 흔들다 보니까 싹이 나오는 거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똥을 싸다 보니까 그 산성화된 똥이 그게 전부 다 연이 죽어버린다고요. 또 저새에게 먹이를 준 행위가 새를 보존하려는 게 아닌 일부 사진작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네 논도 아니고 시 땅도 아니고 개인 논에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놓고 미꾸라지를 준다는 자체가 안 된 거지. 그게. 자연의 선물 같은 저어새가 주민 간 갈등의 고리가 된 안타까운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 이곳에서 저어새를 보기는 어렵게 된 가운데 민민 갈등 없이 저어새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동탄과 수서를 잇는 GTX A 노선이 조기 개통한다는 소식에 C 노선의 연내 착공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은 GTX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입지적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같은 호재 속에서도 무리한 집값 띄우기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동탄에서 수서까지를 빨리 개통을 하고 그리고 B 노선은 내년 초 그리고 C 노선은 금년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서 3월로 한 달 더 개통을 앞당긴 GTX A 노선. 동탄 수서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 20분인 이동 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됩니다. 동탄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생활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는 지난 9월 21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6억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반년 사이에 집값이 5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동탄은 지금 그 GTX A 노선 개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개통 전후해서 GTX C 노선 통과 지역도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가 C 노선을 연내 착공해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선이 확정됐거나 검토 중인 수원과 안산, 안양, 과천,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889만 원으로 7월보다 16만 원 오른 가운데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6개 지역이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호재 속에서도 오히려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GTX 공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섣부른 판단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GTX가 호재는 맞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나친 흥분은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막상 개통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정도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화되는 또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GTX 개통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확산 등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정부가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오산과 용인 등 수도권 3곳에만 6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모든 신규 택지는 인근 도심이나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는데 오산과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2곳입니다. 총 8만 가구 가운데 오산과 용인, 구리 등 수도권에만 6만 5천 가구가 집중됐습니다. 오산시 가수동과 가장동, 골동 등 약 43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오산 세교 3지구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공급량도 가장 많습니다. 3만 1천 가구가 공급되는 오산 세교 3지구는 화성과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개통하는 KTX, 현재 추진 중인 GTX C 노선 등을 기반으로 철도 교통 접근성도 좋아지는 곳입니다.
16,000가구 규모의 용인 이동지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에 228만 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남쪽에는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됐고 동쪽으로는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습니다. 정부는 용인 이동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주거지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습니다. 선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신규 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 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도내 광역버스 노선들은 입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자리가 없어 버스를 타지 못하면서 날마다 말 그대로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용인 지역에서 이런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용인 강남대역 인근 정류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마다 입석 금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서 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좌석이 남은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거나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3, 40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역으로 거꾸로 올라와요. 강남대까지. 그 여기 타고 가면 앉아서 가는 건 좌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3대, 4대까지도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근길 전세버스가 도입됩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우선 5005번 노선에 3대를 도입하고 다음 달에는 5001번 등 2개 노선에도 전세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유림동에서 양재역으로 오가는 버스가 도입되는 등 입석 금지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세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에서 양재역으로 가는 광역 콜버스를 12월 중에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용인시는 내년 초까지 광역버스 2개 노선의 버스를 한 대씩 증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최근 도내 5곳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출현 의심 신고 53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경우는 5건으로 판정했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5곳 중 4곳은 민간 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을 마쳤고 한 곳은 자체 방역을 원해 소독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와 목욕탕,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난방용품, 지난해 사용하셨던 난방용품 꺼내셨나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사용 전에 이렇게 안전이 인증된 KC 마크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매트를 오랫동안 보관하셨던 만큼 훼손된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열선 온도 조절기를 켜서 열선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 두꺼운 라텍스나 매트, 두꺼운 이불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취침 시간이나 우리가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5도에서 37도 정도의 저온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매트 위에 있을 경우 과열이 발생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는 매트 밖으로 놓아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용이해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히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빨래나 이불, 커튼 같이 불이 잘 탈 수 있는 물건들은 멀리 치워두시고 충분한 공간을 두시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꼭 알아두셔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사계절 중 겨울은 난방기구의 사용과 실내 활동의 증가로 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높은 계절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기매트에 전선이 눌려 끊어지며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3년 11월 7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도 전기매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의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는 총 1,382건이 발생하였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전기 매트와 전기 히터의 경우 계절용품인 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용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의 배관이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 열선의 경우에도 충격을 주거나 겹쳐서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나 탈 수 있는 가연물은 꼭 제거 후 사용하고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훼손되었다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겨울철 매서운 추위보다 더 무서운 화재. 꼼꼼히 대비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